2019년 9월 한적한 서해안 태안해안가 갯벌에서 주민 2명은 조개를 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조개가 아닌 큰 돌덩이를 캐게 되었습니다. 돌덩이를 캐서 큰 포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주민은 어머니와 함께 충남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 일대에 조개를 캐러 갔습니다. 주민은 조개를 열심히 캐던 중 우연히 갯벌에 2cm가량 튀어나온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돌이거나 바닷속 쓰레기겠거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니 돌이 아닌 톡이라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지칠 때쯤 약 2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돌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워낙 크기도 크고 무거워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청포대랑 달산포 사이 해변인데요. 조개 캐러 나왔다가 용머리 모양 큰 유물 같은 걸 찾았는데 한 3시간 팠는데 꺼내질 못하겠어요. 2019년 9월 19일 태안 해경에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가 발굴 작업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제작한 용머리 취두였다고 합니다. 취두란 건축물을 장식하는 기와라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보니 크고 무겁게 만들어져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청포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 중에 찾아낸 취두 한 개체 2점과 지난 2019년 9월 조개를 캐던 지역 주민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해 신고한 취두의 아랫부분 한 점, 한 달 후인 2019년 10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고 지점에서 추가로 수습한 장수상 한 점 최종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취두는 용마루 양쪽 끝부분에 올리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기와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궁궐 등 권위 있는 건축물의 지붕에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취두는 중국 명나라 1368에서 1644년 사찰인 지화사의 정문과 유사하고 200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숭례문에 놓인 취두의 형태와 문양이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취두는 주로 위아래로 나뉜 2부분 또는 3부분으로 분리해 만든 뒤 쇠못으로 상하를 고정하여 지붕에 얹었습니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용의 얼굴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위험이 있으며 움직임에 생동감이 넘치고 비늘이나 갈기, 주름의 표현 역시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이 유물의 발견은 다방면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도 한 매체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가고 밀반출해갔던 과거를 실토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실 전용의 장식기와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태안 앞바다에서 나온 이유는 뭘까 궁금해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에서 제작된 장식기와를 삼남 지역의 왕실 관련 건물에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태안 해역에서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가는 과정에서 배가 침몰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안마도 인근 안흥양 바닷길이 험해 운하를 뚫어달라는 건의가 왕실에 꾸준히 들어갔다는 기록이 태종 때부터 있을 정도로 태안 인근에서는 배의 침몰이 잦았다고 합니다. 또한 태안은 수상무역의 거점이었던 곳으로 침몰선, 일본선의 잔해가 많이 발견되었던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문화재 수탈은 임진왜란부터 조선 후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자행되어 왔습니다. 외국에 유출된 문화재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 일본이 70%, 프랑스 10%, 미국 15%, 영국 5% 순으로 우리 문화재를 약탈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시기에만 무려 6만 점의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렇지 개인적으로 빼돌려진 것까지 포함하면 20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 시기에 약탈해 간 것도 따지면 수백만 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죠. 일본 문화의 주류는 약탈 문화와 모방 문화로 되어 있어서 알고 보면 일본이란 정체성은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일본엔 조선의 문화재 약탈 도굴단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불강이란 3,000명의 오소리 도굴단이 조선 팔도의 고분과 고궁, 고적의 쇠말뚝을 박아 천공 상태를 확인하고 도굴을 하였습니다. 그 굴강의 도굴대장은 오구라였습니다. 그는 조선 문화재를 조사하여 지하에 묻힌 보물을 도굴 약탈해갔습니다. 그는 경부선 철도 개설 책임자였다고 하는데요. 경부선 철도 용지를 만들다 보니 공사장에서 엄청난 문화재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기선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묻힌 보물을 캐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유물로 오구라 컬렉션이란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재를 탈취해간 기록들은 일본의 역사학자이며 조선 문화를 연구한 아리미추에 져서
한국문화 약탈이란 책에서도 일본의 문화 컬렉션 전문가 하지메의 회고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문화재를 약탈해가는 과정에서 배가 침몰했던 것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취두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조선 전기 취두는 임진왜란 뒤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양식이 간략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왕실 건물이 많이 불에 탔고 그 과정에서 기와지붕이 무너지면서 많이 깨졌던 탓에 온전히 남은 취두는 지금까지 2008년 숭례문에서 수습한 취두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전기의 장식기와 등 우리 왕실의 궁궐 문화재의 공백의 이유가 확인되는 것이어서 씁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는 문화재를 일반인이 발견한 것에 대해 보상 및 포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국가 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 감정평가액의 50%라고 합니다. 문화재 발견 신고에 따라 추가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에 달라지는데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등급의 발굴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및 포상금을 받은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보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성리 신라비는 물지왕 25년 혹은 지증왕 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비석은 2009년 포항 주민이 집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화분 받침대로 쓸 돌을 고르다 발견했습니다. 중성리비는 2011년 국가 귀속됐습니다. 보상금 산정위원회는 중성리비의 가치를 1억 원으로 책정하고 급반인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이 어느 집 화분 받침대로만 쓰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두를 발견한 태안 주민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상금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조선 전기 취두가 발견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진위 여부와 감정평가액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례 연구를 통해 취두가 중국 명나라 1368에서 1644년 사찰인 지화사의 정문과 유사하고 2008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숭례문에 놓인 취두의 형태와 문양이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도 인정되었기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한국 서지학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역사적 발굴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활자 1600점과 세종 때의 찬란한 과학 문화를 증거하는 유물들도 대거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한글 연구를 비롯하여 조선 전기 과학기술 발전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문화재 유출은 크게 나누어 임진왜란,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과거의 슬픈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숨어있던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란 시기에 수도 없이 약탈을 당하고 밀반출되었던 문화유산에 대한 환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